여러분 평생 속으셨습니다. 계란하고 두부가 단백질의 왕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절반짜리 진실입니다. 20년 동안 수천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료했지만 계란과 두부만으로 근육이 늘어난 분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드시던 분들이 팔 힘은 빠지고 다리는 점점 약해져 병뚜껑 하나 여는데도 고생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민성입니다. 저는 노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20년 넘게 매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60이 넘으면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한 해에 1kg씩 빠집니다. 운동 안 해도 아프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빠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근육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운동기구도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밥상, 위, 단, 세 가지 음식만 바꾸면 됩니다. 작년에 전주의 김영자 할머니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계란 매일 3개씩 먹었는데 요즘은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말씀 듣고 제가 알려드린 건 계란도 두부도 아니었습니다. 그 3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 뒤 석 달 후 할머니는 손주를 가뿐히 안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으시나요? 장바구니만 들어도 손목이 뻐근하지 않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단 2주 만에 달라질 겁니다. 병뚜껑이 잘 열리고 한 달이면 체력이 20살 젊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단백질 섭취하려고 밥상 위에 항상 계란이나 두부가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진짜 바꿔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의 건강 변화에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진짜 단백질 3가지,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흡수의 원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위는 대부분 모르지만 두부보다 7배 진한 단백질,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아니, 콩가루요? 대부분 이렇게 되묻습니다. 왠지 옛날 간식 같고 건강식이라기보다는 시골 어머니가 여름에 미숫가루로 타주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콩가루가 바로 근육을 되살리는 핵심 식품입니다. 그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만난 전주의 김영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두부를 하루 한 모씩 먹는데도 팔에 살이 붙질 않아요. 장바구니 들면 손이 덜덜 떨려요. 검사 결과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한 게 바로 볶은 콩가루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부는 겉으로 보면 단단해 보여도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스펀지처럼 물을 잔뜩 머금은 음식이에요. 한 모 300g 중에서 실제 콩의 양은 50g 남짓이고 나머지 250g은 거의 다 수분입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담당하는 아미노산 류신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죠. 반면 볶은 콩가루는 다릅니다. 물을 모두 날리고 콩 단백질만 고스란히 남긴 농축식품이에요. 네 숟가락 약 40g만 드셔도 그 안엔 온전히 콩의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훨씬 풍부하다는 뜻이죠. 류신이라는 이름 낯설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을 짓는 벽돌이에요. 벽돌이 일정 개수 이상 모여야 집이 지어지듯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와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두부 한 모에는 류신이 겨우 1.8g, 즉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반면 볶은 콩가루 4숟가락, 무게로 약 40g이면 류신이 2.1g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실험에서도 이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볶은 콩가루의 소화효소 분해율은 89%, 두부는 54%에 그쳤습니다. 즉, 콩가루 100g을 드시면 89g이 몸으로 흡수되고 두부는 절반 가까이가 소화되지 못한 채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같은 콩 단백질이라도 형태가 다르면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부 대신 콩가루를 몸이 바로 알아듣는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영자 할머니께 아침마다 우유 한 컵에 볶은 콩가루 4숟가락을 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마셔도 돼요? 하시길래 네, 가볍게 저어서 한 잔만 드세요. 말씀드렸죠. 2달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2.3kg 늘었습니다. 약 먹은 것도 운동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아침마다 콩가루 한 잔을 꾸준히 드셨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콩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 그 이상입니다. 서울대뿐 아니라 하버드 영양대학원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노년기 근육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매일 콩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연간 25%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볶은 콩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미국 당뇨학회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있는 식품을 아침에 섭취하면 점심과 저녁의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15% 줄어든다고 해요. 즉, 볶은 콩가루는 근육을 지키면서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노년기 맞춤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볶은 콩가루의 장점은 단백질 흡수율뿐 아니라 간편함에 있습니다. 두부처럼 냉장 보관할 필요도 없고 요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 한 컵 약 200ml에 볶은 콩가루 4숟가락을 넣고 저으세요.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그게 끝입니다. 설거지도 간단하고 준비 시간도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꼭 볶은 콩가루를 고르세요. 생콩가루는 소화가 덜 돼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볶은 콩가루, 볶은 황태콩가루, 볶은 대두가루처럼 표시된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볶은 콩가루만 꾸준히 챙겨도 근육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먹기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음식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위의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정말 뜻밖의 주인공입니다. 혈관도 깨끗하게 하고 근육도 살리는 고기입니다. 2위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리고기를 기름진 고기로 생각하십니다. 몸에 나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으시죠. 하지만 사실 오리고기 속 기름은 몸을 지켜주는 기름입니다. 기름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을 막는 기름, 다른 하나는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이죠. 우리가 자주 먹는 삼겹살의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산이에요. 이건 혈관벽에 달라붙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은 좋지만 자주 드시기엔 부담이 큰 고기죠. 반면 오리고기의 지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에 73%가 불포화지방산, 즉 혈관을 맑게 하는 좋은 기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리고기의 기름은 들기름과 아주 비슷한 성분이에요. 들기름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잖아요. 오리고기 지방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은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피를 부드럽게 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를 먹으면 기름을 먹는 게 아니라 혈관을 씻어내는 음식을 먹는 셈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류신이 약 2.8g, 오리고기 100g에는 3.6g이 들어 있습니다. 즉, 닭보다 약 1.3배 많습니다. 이 류신이 근육을 만드는 핵심 아미노산이에요. 벽돌이 모여야 집이 완성되듯 류신이 충분히 들어와야 근육이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는 닭가슴살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근육 합성 반응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박성호 할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셨지만 나이가 들며 점점 팔 힘이 빠지셨습니다. 닭가슴살을 열심히 챙겨 드셨지만
이젠 씹기도 힘들고 냄새도 질린다 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오리 백숙으로 바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오리고기요? 너무 느끼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오리고기는 이상하게 질리질 않아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달 뒤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3.8kg 증가했고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 때 팔이 떨리던 증상도 사라졌죠. 그럼 오리고기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핵심은 끓이는 시간입니다. 오리 한 마리에 물을 넉넉히 붓고 대파 한 뿌리, 마늘 10쪽, 생강 한 덩이를 넣은 뒤 센 불에서 한번 끓인 후 불을 줄이고 2시간 정도 푹 끓이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 구조가 풀리면서 소화와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껍질은 지방이 많으니 벗겨내고 살만 발라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드셔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오리고기의 또 다른 장점은 지방이 단백질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근육 속 단백질이 일정하게 흡수됩니다. 단백질 보충식으로도 식사 대용으로도 모두 훌륭하죠. 저는 오리고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근육의 보약. 운동을 못하더라도 이 음식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근육의 회복 속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오리고기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불에 굽지도 오래 끓이지도 않아도 되고 단백질 농도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내 강원대 수의학과 연구에서도 노령쥐에게 오리고기 단백질을 섭취시켰을 때 근육의 단백질 합성 효소가 1.6배 활성화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단백질 합성 효소가 깨어난다는 뜻이죠. 이건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뜻하게 조리된 오리 백숙을 섭취하면 몸의 중심 체온이 오르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까지 영양분이 고르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는 단순한 단백질 보충식이 아니라 혈관 청소, 근육 보강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부보다 진한 단백질, 볶은 콩가루, 그리고 부드럽고 흡수율이 높은 오리고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마지막 1위는 근육 회복 속도와 단백질 농도 모두에서 압도적인 1위, 황태 이야기입니다. 창원의 오은자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고기를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계란이랑 소고기 자주 먹어요. 그래도 팔이 점점 가늘어지고 요즘은 냄비 들기도 힘들어요.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번엔 고기 대신 황태를 드셔보세요. 황태요? 그건 그냥 국거리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황태야말로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황태는 단백질의 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무려 82g, 그중 근육 합성의 핵심 아미노산인 류신이 6.8g이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의 4배, 계란의 5배 수준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황태가 강원도 한겨울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수분이 거의 다 빠지고 단백질이 응축된 상태로 남기 때문입니다. 즉, 황태는 단백질 압축 식품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죠. 게다가 놀라운 건 흡수율입니다. 이 얼렸다 녹이는 과정 덕분에 단백질이 유리형 구조로 바뀌면서 우리 몸속에서 거의 즉시 흡수됩니다. 일반 생선보다 흡수율이 약 3배 이상 높고 근육 합성 속도 역시 훨씬 빠릅니다. 오은자 할머니는 국으로 먹으면 되나요? 하시길래 네, 가장 쉬운 방법이 황태 달걀국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죠. 아침마다 황태 한 줌과 달걀 2개를 넣고 물 1리터, 다진 마늘 1스푼, 소금 약간만 넣어 5분간 끓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석 달을 꾸준히 드신 뒤 할머니께서 밝은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손에 힘이 생겼어요. 손자랑 팔씨름했는데 이겼다니까요. 근육량을 재보니 5.2kg 증가, 팔과 다리에 탄력이 돌아왔습니다. 황태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보관이 쉽다는 점이에요.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서늘한 곳에 두면 한두 달은 거뜬합니다. 요리도 간단하죠. 불려서 찢은 뒤 국물 내면 끝입니다. 심지어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그 자연스러운 감칠맛 덕분에 소금 섭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는 어르신들 중엔 고기보다 국물이 더 잘 넘어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황태를 씹지 않아도 되는 단백질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지거나 고기를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에겐 황태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황태에는 비타민 B군과 타우린도 풍부해서 근육뿐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황태만 먹는다고 근육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근육이 몸속에서 잘 쓰이게 하려면 도와주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D와 탄수화물 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볶은 콩가루, 오리고기, 황태, 이 세 가지는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단백질을 매일 챙겨 먹고도 근육이 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속초의 장미경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황태국도 끓여 드시고 오리백숙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근육이 늘지 않고 배만 볼록 나왔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10이었습니다. 정상은 40 이상이어야 하지요. 비타민 D,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단순히 뼈에만 좋은 영양소는 아닙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데려가는 지휘자,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영양소이면서 동시에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근육세포에는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어야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 저장됩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은 몸속을 맴돌 뿐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 지방으로 쌓이거나 그대로 배출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이상인 사람은 낙상 위험이 32% 감소, 근육 반응 속도는 40%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동하는 운전수이자 근육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섭취한 단백질이 몸속을 맴돌지 않고 실제로 근육으로 가도록 돕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비타민 D인 것이죠. 그런데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양은 계절과 피부 노화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반드시 식품이나 보충제 형태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떠올리며 속초의 장미경 할머니께도 아침 식사 직후 비타민 D 보충제 한 알을 드시게 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흡수율이 높거든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다시 검사했을 때 근육량은 4.1kg 늘었고 비타민 D 수치는 43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팔도 가볍고 장 보러 나가는 게 신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동하려면 비타민 D뿐 아니라 탄수화물, 즉 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찔까봐 밥을 줄였다고 하시죠. 그런데 밥을 너무 줄이면 근육은 오히려 빠지고 기운도 떨어집니다. 안양의 윤태식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단백질은 열심히 챙겼는데 왜 근육이 늘지 않고 배만 나올까요? 식습관을 보니 단백질은 잘 챙기셨지만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단백질은 연료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 연료가 바로 밥이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만 먹은 그룹보다 단백질과 밥을 함께 먹은 그룹이 근육 합성률이 3.9배나 높았습니다.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세포로 옮겨주는 배달 트럭 역할을 합니다. 밥이 없으면 그 트럭이 없으니 단백질은 제자리를 못 찾고 떠돌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황태를 드실 땐 밥 한 공기, 오리고기 100g엔 밥 한 공기 반, 볶은 콩가루 한 잔엔 바나나 반 개나 고구마 한 개. 이게 근육을 만드는 황금 비율입니다. 단백질 대 탄수화물은
1대 2에서 3. 윤태식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식단을 바꾼 뒤 2달 만에 근육이 3.6kg 늘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몸이 단단해졌어요.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서 힘이 빠졌다고 말하지만 그건 늙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식사 습관 때문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집니다. 몸은 정직하거든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첫째, 볶은 콩가루 두부보다 7배 진한 단백질. 둘째, 오리고기 닭가슴살보다 류신이 많고 부드럽다. 셋째, 황태 단백질의 왕, 흡수율이 3배 빠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비타민 D와 밥, 이 두 가지가 근육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주의 김영자 할머니, 수원의 박성호 할아버지, 창원의 오은자 할머니, 속초의 장미경 할머니, 안양의 윤태식 할아버지. 이 5분 모두 이 방법으로 팔에 힘이 돌아오고 계단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엔 황태 달걀국 한 그릇, 점심엔 오리 백숙, 저녁엔 콩가루 우유 한 잔, 그리고 햇빛 아래에서 30분 걷기. 단 2주면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가족이 먼저 알아봐요.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라는 말 꼭 듣게 되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육만 살아있으면 70도, 80도, 100세도 충분히 뛰는 인생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힘이 빠져서 걷기조차 어려워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 계신가요? 그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라디오처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100세를 향해 함께 뜁니다. 감사합니다.